빨라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최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미국의 자본이득세 인상 우려에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186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 소식에 이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 1%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외국인이 순매도액을 줄여나가면서 다행히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좋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오늘도 역시나 계속될 겁니다. 그런 분들 모두 잘 찾아오셨습니다. 금요일 저희 수익특공대 문을 활짝 열어주실 전문가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황 선생님 반재혁 전문가님입니다. 이 실력으로 바로 입증해주시는 우리 반재혁 전문가님의 실적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PC 같은 경우 누적 수익률 무려 79.4%가 넘었고요. 이 CS윈드 같은 경우 역시 52.8%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넥스도 50.8%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각각 42.5%, 그리고 35.4%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시황 선생님 반재혁 전문가님이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황 선생님 그리고 저 보아캐스터와 함께 더 알차고 유익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 선생, 수익특공대 시황 선생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나는 검색어 입력도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방송 중에 저 보아캐스터와 함께 이 소통을 해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장중에도 시장 대응 방법이나 투자 전략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이외의 시간에 더 많은 정보 함께하고 싶으시다.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황 선생님과 24시간 좀 투자 동반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아주 알찬 소식으로 꾸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빠르게 우리 시황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선생님 반재혁 전문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이번 주도 참 숨가쁘게 지나왔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숨을 조이며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시간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바이오주가 지난주에 워낙 종목이 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 바이오도 계속 봐야 되지만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월요일 날 이렇게 반도체가 워낙 시세가 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못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랑 함께 하시면은 항상 그런 종목들 발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는 계속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아직도 코로나가 오늘도 뭐 800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 장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저의 어떤 수익률을 보셨겠지만 바이오주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건 50% 이상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장세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들이 바이오 쏠려 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숨지으면서 같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상당히 미국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빨간불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매매하기가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나고 굉장히 웃고 막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좀 외인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떤 변덕도 부리고 하는데 치고 빠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뭔가 자기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략을 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쫓아가다 보면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뭐 보통 세력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만 하면 우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올해가 이번 주가 쉽지 않은 장세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을 잡아낼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은 이제 50분 동안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제가 시크릿 종목 2개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 2개 이제 일단은 노란톡으로 일단 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황부터 먼저 이번 주 시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런 방법 그것을 같이 이야기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크릿 종목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사실 뭐 금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많이 피곤하시고 할 텐데 그래도 일단 가볍게 그렇죠? 너무 무겁지 않게 저희는 뭐 오늘도 일단은 수익을 많이는 솔직히 못 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워낙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을 냈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편히 쉬시면서 같이 또 다음 주를 또 생각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미국장이 막 밤에 막 불안하니까 잠 못 자고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걱정은 제가 합니다. 걱정은 제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도 편안하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수익을 잡아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두 번째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 먼저 시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시황 선생이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이해만 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외인들이 그렇죠? 외인들이 기관 외인 하여튼 외인이 좀 변덕을 많이 부렸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얘네들이 뭔가 자꾸 이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훨씬 더 분위기 좋았는데 이번 주는 뭐 코스피, 코스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천스탁 해가지고 코스닥이 좀 귀하신 몸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을 나눠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아까 최보학 캐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저보다 장을 더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힘도 요즘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아침에 특히 하이닉스 사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을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개인들의 힘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죠. 그래서 자본소득세라고 하는데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양도세란 말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다르다? 사실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세가 붙죠. 그리고 주식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증세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올해 굉장히 많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죠.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하죠. 근데 그거는 오늘이지만 미국 시장이 오늘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개인이 떠받쳤다. 이 정도로 개인의 힘이 강할 줄이야. 아무래도 금요일 날 거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좀 놀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그죠? 천스닥이 되니까 이제 귀하신 몸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좀 비교적 그래도 견고합니다. 그 견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보면은 오히려 걔는 더 팔았어요. 코스닥을. 오히려 뭐 코스닥은 개인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외인과 기관이. 그것도 누가? 연기금이. 국민연금.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그렇게 미워하는 코스피는 파는데 또 코스닥은 사요.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뭔가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같아요.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이런 얘기 아니라. 어쨌든 비교적 코스닥은 조금 더 견조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런 데는 이런 기관과 외인들의 뒤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이제 외인들의 수급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수급의 문제는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됩니다. 지금 뭐 사실 저는 이제 자동차 종목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많이 뺐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안 좋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는 좋았는데 자동차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제가 뭐 이 시간 때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미국에 어쨌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다우존스인데 다우존스하고 미국은 나스닥 뭐 두 가지만 보면 되죠. 뭐 제가 한 가지 더 들고 나왔지만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우상향. 사실은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어떤 시장도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무방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계속 우상향할 수만은 없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도 너무 많이 올라오면 조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월요일 고점 찍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 찍고 월화수목. 그렇죠? 미국 장은 우리보다 하루 더 뒤지니까. 그래서 월화수목 계속 어제는 그저께는 뭐 반등이 오기는 왔지만 계속 조정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고점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자체가 그죠? 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죠, 일종의. 그래서 발작하듯이 마치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일봉만 보면은 자세히 잘 안 보이겠지만, 요거는 이제 다우존스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이제 5일선을 타고 올라가죠. 쭉쭉쭉 아주 예쁘게 올라갑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달은 많이 떴어요. 그렇죠? 딱 보면 갭상승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평선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이를 좁히려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보통 이격도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이가. 그러면은 일정 기간 조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장이 좋아도 조정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은데 누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였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 명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최근에 그렇죠? 조정이 없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오면 피곤하죠. 그리고 고층에 올라가면 현기증 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기 5일선 월봉 보면 딱 나오죠. 갭이 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할 만한 어떤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뭐 갑자기 뭐 사업 자체가 뭐 다 안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필요감 그리고 고점에 오면 뭘 하고 싶어집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맨날 단타 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어쨌든 수익은 좋은 겁니다. 저는 수익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탓을 합니다. 이유를 대는 거죠. 명분을 붙이는 겁니다. 사실은 차익 실현해야죠. 지금 뭐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아마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우존스는 비교적 이렇게 쫙 올라왔는데, 그렇죠? 나스닥은 좀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받는 분위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 시총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둘 다 어떤 업체입니까? 반도체 또는 IT 업체죠. 그러니까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역시 이번 주 계속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사실은 화요일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분위기 화요일까지 좋았어요. 와, 반도체 굉장히 좋았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이틀 조정 받으니까 역시 우리도 수요일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월봉인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게 일단은 뭐 눈으로도 보이시죠? 사실은 그겁니다.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이제 그럴 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유동성으로 해서 계속 이 유동성 풀었죠. 돈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올라는 왔는데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도 하고 싶고 조금은 쉬어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 되면 쉬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제가 일단은 뭐 이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내 계좌랑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시총 1, 2위가 다 반도체 또는 IT 업체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번 주 안 좋았고 특히 어젯밤에 많이 급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고점 찍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버티고 버텼지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하이닉스 사실은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거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일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올 거라고 사실 저는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깼죠. 그것을 깨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설마 13만 원 요거는 안 깨겠지 하고서 예전에 이제 선을 그어놨었는데 그렇게 나름 저점이라고 그어놨었는데 아침에 그걸 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살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후 들면서 좀 말아 올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양봉으로 됐는데 이렇게 반도체 업체가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시장은 생각과는 좀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또는 여러 가지 명분은 이유는 있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이 너무 최근에 쉼없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싶죠. 그리고 그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 또는 어떤 정책의 어떤 이런 부분 그런 것이 또 많이 또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세인데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5월에 우리가 뭐가 다시 재개가 됩니까? 공매도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남았는데 아무래도 뭐 눈치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미리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저는 뭐 옛날부터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매도 준비해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시장 제가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대비는 하고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한 번에 이거는 지금 이 정도는 비교적 제가 볼 땐 양호한 거예요. 갑자기 뭐 급락이 오거나 또 어떤 분들 이런 거 기다리는 분들은 계시죠.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이 오고 막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블랙 먼데이 하면서 엄청나게 폭락 장세. 그러면 나는 그때 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그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 그때만 속고봐 기다리시는 분들, 그냥 뭐 현금 쟁여놓고 이런 분도 계신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런 거 있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미국 시장을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그래도 이 장세에서 잘 뭔가 대비를 하고 이랬던 부분이 말은 안 드렸어도 괜히 제가 말했다가 이제 걱정만 끼칠까봐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 부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장세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수익을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세에 어떤 수익을 냈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장 설명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계속 변화무쌍하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잘만 대처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라. 걱정은 제가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이제 시장 설명이 이번 주가 워낙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최박 캐스터님 나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노란톡 이제 실시간 상황 말씀해 주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받았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시황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의 시황 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도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이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저 보아캐스터와 우리 시황선생님 모두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방입니다. 방송 1시간 동안 저희가 이 모든 정보를 다 담아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저희가 이 1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시황선생님의 꿀팁 더 많이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구입니다님 반갑습니다. 연애목정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희님 오늘도 역시나 애청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마통개미님 반갑습니다. 용기를내님 반갑습니다. 우리 딸기님 이놈의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짧게 우리 시황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황 선생님 우리 딸기님 뿐만 아니라 우리 톡방에 많은 분들이 요즘 주식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좀 이러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잘 대처하면 됩니다. 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네. 네, 우리 시황 선생님이 우리 시황 선생님과 함께 잘 대처해 나가면 이 주식 시장도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단타투보님 반갑습니다. 백승태님 반갑습니다. 정숙님 반갑습니다. 아름님 반갑습니다. 우리 햄님 공지가 어딨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지 톡방 상단에 있습니다. 구름과 달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희님은 정말 열심히 열일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상님께서 주식시장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는 시황쌤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저도 사실은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이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돈뿐만 아니라 나의 멘탈도 좀 혼돈스럽게 하는 때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그 혼돈의 시기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바로 시황 선생님이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딸기님 잘 대처하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보로님 반갑습니다. 찐이야님 반갑습니다. 아름님 모두 반갑습니다. 백승태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카메라 갖다 대셔서요. 이따 나오는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우리 시황 선생님만의 시크릿 종목 2가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되는 무료로 제공되는 꿀팁이니까요. 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빠르게 시황 선생님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잘 대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잘 대처하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뭐 미리 뭐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을 할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 이번 장이 그렇죠? 이번 주 장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가 되게 어려웠는데 저 미국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외인들이 들어와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 주니까 그렇게 빨갛게 해서 우리가 수익도 많이 잡아낼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외인들이 왔다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좀 혼돈도스럽고 어지럽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 멘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멘탈 관리가 쉽지가 않죠. 예, 저도 뭐 제가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뭐 주식을 잘 받겠습니까? 예, 저도 멘탈 관리가 안 되던 시절이 다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말씀하신지 알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긴 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불안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할 때에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그렇죠? 내가 뭐 일신상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는 어떤 대출이라든가 빚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멘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식도 물론 수익을 많이 내고는 싶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면 멘탈 관리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어떤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뭐든지 해야 그 어떤 소득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죠? 자기 어떤 뭐 정신 건강 또는 육체 건강 잘 지키면서 해야 그리고 수익도 잘 나고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뭐 그 네이버에서 그냥 퍼오긴 했는데 그 사전이죠. 그래서 해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해지.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특히 금융 용어로 어떤 대비책이라는 거예요. 대비책. 그러니까 해지가 대비책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이 저렇게 고점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저게 꺾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한국 시장이 영향을 결국에는 받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 월요일부터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월요일까지는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에 하루에 그냥 조정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조금 돌아서나 했더니 금요일 날 또 영향 받고 이렇게 2연타를 맞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미리 대비책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덜 불안하겠죠. 그리고 멘탈이 나가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인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사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리고 어떤 경험과 이런 것이 쌓이면 조금 더 보이는 눈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는 대로 보인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고점으로 치고 갔을 때 우리도 한 번은 이렇게 파동이 오겠다 또는 어떤 그런 게 위험 요소 리스크가 되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뭐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찾아놔야겠죠. 대비책이 없이 뭐 막무가내로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지 방법으로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곧버스, 인버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죠? 돌려지면 또 반대로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인버스는 제가 잘 권해드리지는 않고 사실 뭐 저도 인버스를 그렇게 많이 재미를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에 종목으로 해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종목으로 해지하는데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양도세와 비슷한 그렇죠? 그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제 수요일에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뉴스에서.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그런 뭐 CN이라든지 뭐 이렇게 진단 키트 한참 잘 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는 이번 주에 너무나 핫했던 어떤 백신 관련주 뭐 아찔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두 종목 수익 못 내보면 진짜 너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고 이랬었는데 사실 저희도 사실 거기서 수익을 많이 냈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바이오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아까 수익에서도 수익률에서 봤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까? 1, 2주 만에 보통 뭐 50% 이상 뭐 이렇게 돼버렸죠. 역시 바이오는 세다. 이게 눌릴 때는 굉장히 한없이 저 실적도 안 나고 막 이렇게 초라해보고 이런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다 올랐겠지 하면 더 올라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제가 자기 입에 배서 바이오 사이언스가 또 그렇죠. 그래 또 참 조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보유 예수가 많이 풀렸는데도 더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바이오가 세긴 세다. 그렇죠? 올라갈 때 모습은 그냥 뭐 봐도 뚫을 기세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에 죄송합니다. 자꾸 입에서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 백신이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좀 계속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계속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대체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양산해내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예, 이것도 아무리 이게 뭐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말은 있지만 지금 대체할 만한 게 국내에 사실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보호예수가 물량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 샛별형 이제 아까 뭐 그거는 제가 매일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외인과 기관과 프로그램 순매수 수급이 계속 받쳐줍니다. 결국에는 무슨 문제예요? 수급의 문제.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수급이 많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급 일단은 손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자동차 관련이에요. 뭐 만도라든지 또는 뭐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이제 또 예전에는 그렇게 바이오 거의 뭐 상담의 70~80%가 바이오였는데 지금 뭐 다 수익 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질문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그러면 이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하면 그게 뭐 당분간 풀리진 않겠지만 조금 지나면 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미 좀 이게 손절하기엔 늦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뭐 올해 자동차 업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또 반도체랑도 연결이 되는데 반도체 수급이 조금 잘 안 돼서 그리고 또 여름으로 가면 또 조금 이제 악순환들이 조금 있어요. 저 업계 자체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분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올해를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요 기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런 거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항상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경우가 항상 문제예요. 멘탈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업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도 오늘 자랑할 거리를 하나는 좀 가지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워낙 뭐 바이오 쪽에서 수익이 났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큰 수익은 바이오에서 난다. 반도체에서도 나긴 하지만 반도체가 생각보다 엄청 세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바이오로 다시 수급이 돌아가서 수급의 어떤 코스닥 내에서의 어떤 순환이 계속 이뤄질 거라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게 아직은 멈출 기세가 우리가 백신이 나오니까 뭔가 이제 풀리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약간 자만심 그런 것들이 더 이것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근당 바이오 이것도 보면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근데 최근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스푸트닉 러시아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백신들이 수급이 잘 안 받쳐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워낙 이 스푸트닉 요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여기 나온 종목도 이셉지스, 뭐 바이넥스, 뭐 종근당 바이오 사실 종근당 바이오는 많이 못 갔고 그다음에 휴온스 글로벌 이쪽 거의 뭐 상한가 한 번씩 빵빵 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국내에서도 이것을 인정할까 말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게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책 역시 백신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수익이 계속 나고 사람들의 관심도 쏠리는데 단지 이제 요 종목은 이슈가 있죠. 사실 뭐 종근당 바이오 때문이 아니라 이제 종근당도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이제 삼형제가 되는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른 종목처럼 그렇죠? 다른 어떤 컨소시엄처럼 쫙 못 올라가요. 그런데 피뢰침 생기고 이럴 때는 뭔가 하나 의심을 해봐야 되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뉴스 하나에 막 점상 갔다가 뉴스 하나에 막 점화 갔다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갈 부분에 분명히 바닥은 바닥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눌리는 부분 조금은
뭔가를 의심해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조금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흘려 듣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장중에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더니 이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갑자기 장중에 요즘은 장이 마감하고서 악재가 터지는데 장중에 대놓고 막 악재가 딱 뉴스가 떡하니 나왔어요. 그것도 저 밥도 못 먹게 점심시간에 그냥 제가 뭐 자리만 뜨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막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그것도 갑자기 좀 보통은 장 마감하고 그런데 장중에 딱 악재가 뚝 떨어지더니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장대 양봉이 또 나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게 왜 당일날인데요. 수요일날 악재 툭 떨어지더니 10%죠. 그죠? 급락이 납니다. 급락. 10%게. 그러면서 툭툭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거의 뭐 5% 6%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이건 뭐 10분봉이네요. 그렇죠? 예. 수요일 날에 10분봉인데 여기서도 사실 이제 돌리는 거 또 나오죠. 그래서 돌리면서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뭐 이 정도 사실은 악재 피치고는 준수하다고 했었는데 3.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옛날에 어디서 본 듯한 그림인데 어디서 봤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날 보니까 누가 매집을 했느냐? 누군가는 이렇게 던졌어요. 바위 한번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던졌어요. 누가 던졌겠습니까? 우리 가슴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우리 개인들, 저 개인 투자자들이 던졌겠죠. 그리고 누가 잡았습니까? 수요일부터. 그렇죠? 그 전에 계속 그렇게 막 팔아 제끼면서 주가의 하락을 가져왔던 외인들이 수요일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악재가 터졌는데 그날부터 받아 올립니다. 이거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수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수, 목, 금, 그렇죠? 그 기관도 뭐 이렇게 목금은 들어갔고, 그다음 프로그램 매수 들어갔고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종군당 사실은 뭐 종군당이 악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같이 이게 주가 하락했는데 이게 수요일날 얘는 좀 8%대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그 다음에 조금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 근데 악재치고는 사실 뭐 많이 빠진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 아시잖아, 그죠? 금등락, 그죠? 출렁출렁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역시 5분봉을 보면 여기도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죠? 뉴스에 빨리 던져야죠, 그렇죠? 소시를 좀이라도 덜 보려면 던졌죠? 던지고 다음 날 누가 또 봤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이거 뭐 샛별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려져요. 누가 샀을까요? 여기는 수요일 날은 그래도 그래도 개인이 좀 샀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오늘은 외인이 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데자뷰라는 말 아시죠? 데자뷰. 여러분들 학습 효과라는 말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이게 바이낸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걸 보면서 역시 똑똑해요. 그렇죠? 요즘 많이 똑똑해졌어요. 옛날보다. 제가 뭐 표방하는 게 이게 저랑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의 고수가 되십시다 막 이런 거였는데 이게 고수님들이 좀 눈에 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셨는데 그렇죠? 그분은 뭐 제가 이제 점심 때였기 때문에 대답 못 하니까 그냥 던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바이낸스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우리 학습효과 또는 데자뷰가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사실은 저희는 바이낸스 때문에 이게 수익을 많이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이게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터졌을 때 근데 바이낸스랑 종근당 바이오 또는 요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바이낸스는 비교적 고점에서 이게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충격은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치지 않고 하루, 그렇죠? 당일날, 이틀, 3일, 4일, 4일에 거쳐서 이렇게 거의 뭐 탈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위에 있던 분들은 진짜 거의 뭐 멘탈 관리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저라도 이 정도면 멘탈 관리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바이낸스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이낸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일단은 기다려 봐야죠. 이제 얼마까지 이게 될지. 사실 우리가 바이오를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게 어떤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한 가지만 짚어보면 이 악재가 터지더라도 이게 진짜 이게 이 회사가 망할 정도인가 이제 상장 폐지 상폐가 될 정도인가?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그렇죠?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실적 이런 걸 보여드렸지만 이 회사가 이런 것을 그 악재를 버틸 만한 그런 어떤 체력이 되는 그렇죠? 어떤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인지 이런 거 봐야죠. 만약에 그런 거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취약하다고 하면 사실은 던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사실 호재가 나올 게 있었잖아요. 그죠? 러시아 백신. 지금은 이것 때문에 빵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요게 호재가 꺼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도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는 비교적 저점에서 터지다 보니까 장중에 누군가가 땅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한 여러분, 저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일부는 멘탈 관리가 안 됐지만 저 대부분은 물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또 이것도 잡았죠. 거기서 마이너스 5% 이제서 그래서 수익을 많이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된다라는 부분 그렇죠. 아까 뭐 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지 그렇죠. 어려운 말로 하면 해지인데 우리가 항상 A면 있으면 B도 있다. 그렇죠?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면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죠. 종목 관련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죠? 노란톡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최복 캐스터님, 제가 요거 이제 다음에 이제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최복 캐스터님 좀 노란톡 실시간 상황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한 15분가량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 바로 시크릿 종목 2가지 공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요. 잠시 후에 저 보아캐스터가 드릴 힌트 들으시고 재미있게 이 종목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익길만 다음 주에 걸을 수 있는 종목들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게 시간이 너무 좀 빨리 지나갔네요. 또 제가 또 좀 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크릿 정보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요거를 이제 니콜라라는 미국 회사죠. 그래서 테슬라는 많이 아실 텐데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그리고 니콜라는 수소차 회사예요. 뭔가 약간 짝퉁의 냄새가 나죠.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디슨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디슨과 쌍벽을 이뤘던 굉장히 천재 과학자인데 워낙 좀 괴짜예요. 그래서 미친 과학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 예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게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사실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분에 대해서 더 좋게 보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고 니콜라는 수소차 회사인데 이 니콜라의 회사의 이 주봉을 보면 그렇죠? 이거 무슨 바이오 회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뭐 하나 빵 터뜨렸다가 사실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내용이 없어. 그렇죠? 일종의 사기냐, 이거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뭐가 없어. 수소로 해서 자동차가 그 트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수소 관련이고 하나는 전기차 관련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자율주행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차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기를 엄청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2차 전지의 하나면 그리고 수소는 탱크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탱크 말씀드렸습니다. 수소 탱크. 그게 힌트인데 니콜라가
사실은 얘 때문에 제가 수소에 관련돼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뭔가 터졌네요. 저점에서 9달러에서 위로 터졌는데 수소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만 가지고도 회사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예전에 여기 표시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날 출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의 HMM을 찾아보자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 그날 이후로 많이 좀 올라왔죠. 그래도 요거는 제가 수익률에 넣진 않았지만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어떤 과거의 모습과는 좀 변모한 모습이 사실은 두산 퓨얼셀이다. 사실 이게 시크릿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수소 산업의 진심인 듯한 진심이죠. 사실은 어떤 이 회사의 두산그룹의 어떤 비전을 수소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소 산업의 진심인 두산중공업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핵심은 두산 퓨얼셀이다. 그리고 미국의 그 엄청난 투자자 있죠. 투자그룹 블랙록에 또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시크릿 종목 1, 2 제가 하나만 가져가면 정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게 2개인데 이 종목은 수소 관련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수소는 사실 뭐 그 용량을 저 탱크만 크게 만들면 얼마든지 용량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전기차보다는 주행거리가 깁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선박이라든지 뭐 비행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 용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무엇이 발달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는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인공 뭐뭐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 전고체 배터리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수소차의 미래 에너지의 대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일본도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2종목 이해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학 캐스터님. 저희가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 보아캐스터가 드릴 힌트 들으시고 나는 정답을 좀 맞추고 싶다, 이 종목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입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준비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종목은 이 2가지로 힌트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문학교과서를 보면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좋다 할 때는 운수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 좋다 할 때는 이것이 안 좋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종목과 관련된 2번째 힌트는요. 우리 스위트공대 가족분들 중에 지금 여성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우리 남성분들께 프로포즈 받을 때 땡땡땡 반지 받는 게 정말 로망일 겁니다. 저 보아캐스터 굉장히 로망이에요. 이 2번째 힌트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는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힌트인데요. 저는 이 미국 드라마 중에 이 추리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수사 드라마 CSI를 굉장히 즐겨봅니다. 이 시즌별로 다 챙겨보는 편인데요. 이 2번째 종목은 이 CSI 이 드라마의 이 이니셜을 좀 어떻게 순서를 좀 잘 배열해 보시면 이 2번째 시크릿 종목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어렵게 드리고 싶었는데 어렵게 드리면 또 우리 주린이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쉽게 드려봤으니까요. 이마저도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많이 노란톡방에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다음 주에 또 수익길도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이 금요일, 오늘이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이 주말을 좀 기분 좋게 맞고 다음 주에 또 신나는 이 수익길 달리는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시황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무리 짧게 시황 선생님께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쉬셔야 되는데 또 저 때문에 이렇게 또 본방사수 해주시고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좀 힘들었지만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힘차게 또 해서 우리 수익특공대 저희 돈다발까지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 계신데 우리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